여러분, 겨울철에 호호 불어먹는 따끈한 고구마 다들 좋아하시죠? 든든한 간식으로 우리 일상에 너무나도 친숙한 이 고구마 뒤에 사실 엄청나게 놀랍고도 좀 가슴 아픈, 말 그대로 달콤 쌉싸름한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되셨나요? 오늘 이 시간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본에서는 고구마를 보통 사추마이모, 그러니까 사추마 지방의 감자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진짜 미스테리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이 고구마의 이름은 도대체 왜 완전히 엉뚱한 지명에서 따온 걸까요? 사실 이 작물은 사추마라는 이름이 붙기 아주 훨씬 전부터 전혀 다른 곳에서 생명의 씨앗을 틔우고 있었거든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야기, 기적의 작물이 걸어온 길, 세계적인 여행자의 뿌리를 찾아서 그 진짜 기원부터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고구마가 아시아 토종식물일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고향은 놀랍게도 저 멀리 남미입니다. 남미에서 출발해서 그 넓은 태평양을 건너 필리핀으로, 거기서 또 중국 명나라로 정말 어마어마한 여행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마침내 1597년 류큐 열도의 조그만 섬 미야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고구마의 이 끈질긴 생명력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보통 류큐 열도라고 하면 중심지인 오키나와 본섬을 딱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과는 다르게 1597년에 스나가와 패친 시아라는 분이 오키나와 본섬보다 무려 8년이나 일찍 미야코 섬에 고구마를 처음 들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지가 아니라 오히려 외곽의 변방섬에서 그 위대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이야기인 류큐 열도로의 확산, 영웅적인 작물의 등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낯선 외래 식물이 어떻게 농업의 구원자가 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여기서 노군이 속한 이라는 분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미야코 섬에 고구마가 들어오고 딱 8년 뒤인 1605년에 이분이 중국 푸조오에서 묘목을 직접 가져옵니다. 그리고 노다무라라는 곳에서 성공적으로 재배를 시작하죠. 일본 내에서 고구마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재배되기 시작한 최초의 사건이 바로 이때입니다. 근데 혼자서 농사 지었다고 그게 온 나라로 퍼지진 않겠죠. 이때 류큐의 관리이자 국사지필에도 참여했던 지식인 기마 신조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이 작물이 정말 대단한 게 땅이 아무리 척박하고 날씨가 혹독해도 꿋꿋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덕분에 굶어 죽어가던 수많은 농민들이 말 그대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살려낸 생명의 작물은 1694년 무렵 하테르마 타카야스에 의해 예야마 지역까지 쫙 퍼져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조금은 가슴 아픈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생존의 어두운 이면, 평민들에게는 양날의 검이 된 사키시마 지역의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밥상을 한번 들여다보면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구마 덕에 식량 사정이 좀 나아지니까 지배계층은 이걸 빌미로 엄청난 수탈을 시작합니다. 관리들이 농민들이 피땀 흘려 키운 귀한 쌀을 무려 100% 싹 다 몰수해버린 거예요. 결국 진짜 농사를 지은 하층민들은 쌀 구경도 못하고 오로지 고구마랑 고구마 잎 그리고 미역 같은 해조류로만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런 극심한 빈곤 상태가 20세기 초반까지도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 비극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온전히 이해하려면 당시 류큐 왕국이 농민들에게 강요했던 인두세라는 아주 잔혹한 세금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 머리수대로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고구마 덕에 굶어 죽는 사람이 줄고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역설적이게도 각 가정에 짊어져야 할 세금의 무게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거워진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잠시 멈춰서 이 역사의 무게를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늘어나는 세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가족들은 생존을 위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야에야마 지역에서는 놀랍게도 메이지 시대까지 새로 태어난 아기의 목숨을 끊어서 식구를 줄이는 영아살해라는 비극적인 관습이 이어졌어요. 살려고 들여온 구황작물이 오히려 죽음을 강요하게 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죠. 이런 무거운 문화적 유산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이야기인 사츠마이모의 진짜 기원, 이름에 남겨진 유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구마가 어떻게 일본 본토로 건너가서 지금의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죠. 확산 경로를 보면요. 1705년에 류큐 왕국을 거친 고구마가 드디어 일본 본토의 사츠마번,
그러니까 지금의 가고시마 지역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서일본으로 쫙 퍼진 다음 당시 국가적인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던 에도 막부의 지시로 학자 아오키 코뇨가 동일본까지 보급하면서 마침내 전국적인 기아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 본토로 넘어갈 때 가장 핵심적인 다리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사츠마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작물은 전국적으로 사츠마이모, 즉 사츠마의 감자라고 널리 불리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왔다고 해서 가라이모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작 이 작물이 처음 뚜리 내리고 수많은 평민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진짜 출발지, 류큐를 인정하는 류큐이모라는 이름은 일상에서 거의 지워져 버렸습니다. 류큐 사람들의 그 뼈아픈 희생도 함께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친숙한 간식 이면에는요, 남미에서 시작된 길고 긴 여정뿐만 아니라 류큐 열도 평민들의 생존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과 눈물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따뜻한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무실 때 이 달콤 쌉싸름한 진짜 역사를 한 번쯤 떠올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토록 위대한 생명의 작물은 과연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가장 합당할까요?